당신 누구세요? 결혼 30년 만에 아내에게 들은 이 한마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편이 아들이 분가한 후에도 절대 아들 방을 치우지 않았던 진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못 놓는 집착이다. 언제까지 자식한테 매달릴 거냐고요. 하지만 그 방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사랑의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은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진한 감동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훈이가 결혼을 한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31살 좋은 직장에 다니고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된 아들. 부모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새 아파트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이사를 도와주던 날 어머니 미숙 씨는 아들이 짐을 싸는 모습을 물끄미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나간다. 그래, 잘 살아라. 자주 전화해. 응, 엄마도 건강하고. 평범한 작별이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뿌듯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아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학 시절 쓰던 노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만화책과 소설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옷장 안에는 군대 가기 전에 입던 후드티와 청바지가 걸려 있었고 침대 위에는 아들이 쓰던 이불과 베갯잎이 그대로였습니다. 미숙 씨가 남편 성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지훈이 방 정리 좀 할까요? 창고로 쓰든지 아니면 서재로 만들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놔둬요. 괜찮아요. 왜요? 어차피 안 쓰는 공간인데. 그냥 그대로 두고 싶어서요. 이유 없는 고집처럼 보였습니다. 친척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애가 결혼까지 했는데 방을 왜 안 치워요? 혹시 다시 돌아올까봐 그래요? 애 독립 못 시키는 부모 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어떤 이는 집착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그저 웃으며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아직은 이대로가 좋아서요. 아들 지훈도 한두 번 놀러 왔다가 자기 방을 보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제 방 그대로네요. 이제 정리하셔도 되는데. 아니다, 괜찮아. 그냥 두자. 네, 알겠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만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 방은 시간이 멈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먼지만 쌓이지 않도록 가끔 청소할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방은 여전히 25살 청년의 방이었고 31살 신혼남편의 과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미숙 씨에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화요일인 줄 알았네. 며칠 뒤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 먹었어요? 약? 무슨 약? 아침에 드시는 혈압약이요. 아, 맞다. 깜빡했네. 성호 씨는 처음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30년을 산 동네에서요.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 어디 있죠? 전화를 받은 성호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은 담담했지만 성호 씨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미숙 씨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치매래요?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이겨낼 거예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살아온 거 잊었어요? 성호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성호 씨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체크하고 메모지를 집 곳곳에 붙여두고 외출할 때는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미숙 씨의 기억은 더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은 비교적 잘 남아 있었지만 최근 일들은 금방 잊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성호 씨를 보며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성호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나예요. 성호. 성호? 누구? 당신 남편이에요. 미숙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성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몇 분 후 미숙 씨는 다시 정신을 차린 듯 웃었습니다. 아, 여보. 미안해요. 깜빡했네. 하지만 성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자신의 얼굴조차 잊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내 곁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성호 씨는 아들 방 앞에 서서 한참을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책들, 옷장, 이불.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습니다. 성호 씨는 그 방 한가운데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방만큼은 지켜야 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숙 씨는 집 안대 부분의 공간을 낯설어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다가도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물었고 침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 집이 우리 집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성호 씨의 얼굴도 자주 잊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때로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라며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호 씨는 천천히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나 성호예요. 당신 남편. 여기 우리 집이에요. 30년 동안 살던 집. 하지만 설명이 통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미숙 씨는 그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만은 달랐습니다. 아들 방. 어느 날 오후 미숙 씨가 집 안을 배회하다가 아들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천천히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호 씨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불안해하거나 당황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요. 하지만 미숙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가 책상 위에 노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우리 지훈이 방이네. 성호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맞아요. 지훈이 방이에요. 지훈이가 이 책상에서 공부하던 거 기억나요? 고3 때 매일 밤 늦게까지 앉아 있었잖아요. 정확했습니다. 미숙 씨는 책장 앞으로 걸어가 만화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만화책 지훈이가 중학교 때 얼마나 좋아했는데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미숙 씨는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이 후드티 군대 가기 전에 맨날 입고 다녔던 거죠? 세탁기에 얼마나 자주 돌렸는지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누구예요? 우리 아들이죠. 우리 아들. 그럼 나는요? 미숙 씨가 성호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여보잖아요. 지훈이 아빠. 성호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방 안에서만큼은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이름도 관계도 기억도 또렷했습니다. 그 후로 성호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방에 들어갈 때마다 미숙 씨의 정신이 맑아진다는 것을, 거실에서는 성호 씨를 몰라보던 그녀가 아들 방에서는 남편을 알아본다는 것을,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그녀의 기억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책상, 책들, 옷, 이불. 모든 것이 하나의 단서였습니다. 과거로 가는 통로였고 기억을 되살리는 열쇠였습니다. 성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 방을 치우지 않았는지 무의식 중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방이 언젠가 아내에게 필요할 거라는 것을, 아내의 기억이 사라져갈 때 이 방만은 그녀를 붙잡아 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성호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내 방 절대 안 치울 거다. 네? 갑자기 왜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지훈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빠. 그렇게 하세요. 고맙다, 아들. 전화를 끊은 후 성호 씨는 아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언제든 아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든 기억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후로 성호 씨의 하루는 새로운 패턴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아들 방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책상을 가볍게 닦았습니다. 책들이 쓰러져 있으면 다시 세워두고 이불은 항상 단정하게 정돈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미숙 씨가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성호 씨는 그녀를 아들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좀 봐요. 우리 아들 방이에요. 미숙 씨는 방 안으로 들어서면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지훈이 우리 아들. 맞아요. 우리 아들 지훈이. 지훈이는 어디 갔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가끔 놀러 와요. 그렇구나, 다행이네.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 몇 분이라도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는 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아들 방 안 치웠어? 이제 그만 정리해도 되지 않아? 성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방은 치울 수 없어요. 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은 아들 지훈이 놀러 왔습니다. 미숙 씨는 처음엔 지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훈이. 지훈이? 우리 아들? 네, 엄마. 성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 방으로 가자. 세 사람은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미숙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지훈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아, 우리 아들. 네, 엄마.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결혼은 잘했어? 네, 엄마. 잘했어요. 미숙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자꾸 잊어버려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엄마.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알았어요. 왜 제 방을 안 치우시는지. 그래. 이 방이 엄마의 기억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맞아.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두실 거예요? 성호 씨는 아들 방 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방은 내 방이 아니라 이제는 엄마의 방이야. 엄마가 엄마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거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빠. 제 방 잘 지켜주세요. 그래, 고맙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의 증상은 조금씩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혼란 속에서 보냈습니다. 성호 씨의 얼굴을 알아보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방만은 여전히 마법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면 미숙 씨는 여전히 어머니였고 아내였습니다. 지훈이 방이네. 맞아요.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죠? 네, 아주 잘 크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예전의 미숙 씨 그대로였습니다. 성호 씨는 오늘도 아들 방 문을 열어둡니다. 닫지 않습니다. 그 방은 이제 단순한 빈 방이 아닙니다. 사라져가는 기억들이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는 피난처이고 한 여자가 여전히 어머니이고 아내일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아직도 그 방을 안 치우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이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웃으며 말할 뿐입니다. 그냥 필요해서요.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잊어버린 기억을 대신 기억해주는 것. 상대방이 잃어버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길이 사라지지 않도록 매일 같은 자리에 서서 지켜주는 것. 성호 씨는 오늘도 아들 방을 청소합니다. 책을 정리하고 이불을 펴고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아내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도록. 그곳에서만큼은 아내가 여전히 이 집의 주인이고 한 아이의 엄마이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방은 빈 방이 아닙니다. 기억으로 가득 찬 사랑으로 지켜지는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어떤 방을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이든 사진이든 작은 물건이든 혹은 매일 나누는 대화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